반갑습니다. KYB 잉글리시 김용범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메시지를 접하죠. 네. 원어민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끔 듣기도 하죠. 이런 말도 듣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을 받아서 말을 못한다. 실생활 영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 위주의 암기 위주의 그런 영어 학습이 아니라 실생활에 쓰는 영어, 말하는 영어,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실용적인 영어, 그리고 책 속에 갇힌 영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어. 제가 지금 웃고 있죠? 자, 제가 왜 웃고 있을까요? 할 말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영어 공부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마치 어디 깊은 어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영어의 세계에 푹 빠지면 그게 이렇게 삼투압 현상으로 이렇게 나에게 딱 흡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상상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 3개월 6개월 정도 그냥 뉴욕 가서 한번 살아볼까? 뉴욕에 가서 진짜 한 3개월 진짜 제대로 영어의 바다에 푹 빠져보자. 그래서 영어 실력 확 한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런 상상들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아는 분도 지금 몇 년째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좀 공부도 좀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살다 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합니다, 그 마음. 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영어는 가르치는 선생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초보일 수 있잖아요. 전 지금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를 지금 초보 수준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은 컴퓨터를 했는데 뭐 졸업한 이후로는 제가 그걸 하질 못해서 요즘 다시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이제 초보로서 다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보로서 하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상상들이 지금 영어 초보들이 하는 상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초보들이 겪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오늘 제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원어민처럼 영어 공부하는 방법.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지 않은 방법이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원어민처럼 공부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바보 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딱 빼먹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어민처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의식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입력으로 인해서 뇌가, 잠재의식이 의식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깨우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폭탄처럼 쏟아붓는다. 그게 원어민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무식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효과를 부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배우고 말이 안 나오네. 안 배울 수가 없죠. 그걸 못 배겨나죠. 안 배우고 못 배겨나죠. 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리 바보도 한국말을 잘하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리 바보도 영어를 잘합니다. 자, 기본적인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상생활 대화는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바보여도 할 수 있죠. 원어민 방식으로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원어민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자, 여러분이 한글을 배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자, 까나나기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언어를 배우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데이터의 홍수 같은 입력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만드시려고? 아니 그게 가능해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끊임없는 언어의 홍수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한된 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하루에 1시간, 2시간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미경 씨가 그 유명한 강사분 계시잖아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긴 하건데 김미경 씨는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는 공부를 하셨어요. 1시간 이상은 무조건 했고요. 3시간까지. 네, 1시간에 3시간 사이는 투자를 하셨어요. 내가 볼 땐 적어도 1년 이상 투자하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되려면. 네, 근데 자, 보세요. 1시간에서 3시간 투자하는 게 가장 맥시멈이고, 그게 진짜 최대치예요. 아니, 성인들이 20세가 넘어간 사람들이, 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언제 영어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뭐 6시간, 9시간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자, 원어민처럼 공부한다라는 거는, 하루 24시간을 적어도 24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12시간, 6시간 이상은 영어에 노출돼 있어야 돼요. 그게 원어민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자, 양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도 하는 거지. 그래, 미국에 가서 살자. 한 6개월만 살다 오자. 이런 상상을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3개월, 6개월 살면 영어가 늘까요? 미국에서 10년 살아도 안 늘어요. 자, 제가 조건을 붙일게요. 미국에 가서 만약에 자기가 중학교를 다닌다, 또는 고등학교를 다닌다, 또는 대학교를 자기가 과정을 등록해서 거기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서 다닌다 그러면 10년은 2년만 다녀도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만약에 그냥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세탁소를 운영해요. 미국에 가서 무슨 직업 생활을 해요. 네. 미국에서 자영업을 한다? 영어 늘지 않습니다. 안 늘어요. 미국에서 10년 산 교포들 제가 많이 봤는데 영어 못해요.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대기업 생활을 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건 잘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예, 거기서 실력을 느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산다. 그것도 즐거운 상상이긴 한데, 예,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죠. 자, 미국에 가서도 만약에 3시간에서 6시간에 공부를 해야지만 는다고 한다면 그건 한국에서 하는 거나 미국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만약에 진짜로 그 정도의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일단 한 6개월 정도 백수 생활을 딱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6개월 확보. 예, 나 직장 그만둔다. 나 영어에 몰빵한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6개월 시간 확보한 다음에 학원에 등록을 하세요. 학원에 3시간 또는 6시간짜리 하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집중 인텐시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시간에 6시간짜리 그런 거 등록하고 하면 엄청나게 인풋을 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자기 혼자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어쨌든 혼자 공부를 하든 학원의 도움을 받든지 간에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여유를 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우리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지금 인프라가 지금 아주 빈약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학생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학생은 그 인프라가 갖춰지는 상태인데, 직장인은, 자영업자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느냐? 원어민처럼 공부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바보 같은 방법이다. 왜? 아니, 왜 영어를 원어민처럼 공부하려고요? 여러분, 한글을 공부한, 우리말을 공부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효율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효율적인 과정이 아니고요. 그냥 운명이에요. 운명. 그건 학습 과정이라고 일컫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 안 뵐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모델링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자, 학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의식. 무의식적인 학습 이런 거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학습이 있긴 있는데 그게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단한 이 위대한 의식의 힘을 사용합시다. 의식이 가장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의 힘을 도움을 빌어서 지속적으로 길게 가는 거죠. 의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학습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자,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학습의 원리를 깨우쳐야 된다. 학습. 공부하는 방식을 깨우쳐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초인 학생분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영어가 기초인 사람이 영어를 몰라서 안 하는 거냐 라기보다는 학습의 원리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학습이 뭘까? 뭔가를 배워서 익힌다는 게 뭘까요? 학습, 배워서 익힌다는 뜻인데, 어떤 예를 들어 문법을 하나 배웠어요? 그러면 배우고 나서 그 순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는 거는 그걸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리가 틀리지 않을 정도가 돼야 그게 자기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학습, 그게 익혀졌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영어 문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올려놨는데, 자, 문장을 만들 때 앞에 두 동사를 넣어야 됐지 비동사를 넣어야 됐지, 이 두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10번 했는데 에러가 자꾸 한두 번 난다. 그건 그 문법을 익힌 게 아니야. 아직 어느 정도 돼야 그 문법을 익혔냐, 제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려놓은 그 영어 문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10번 풀어서 10점, 10점, 100점 맞는 거를 3번 연속은 해야 돼요. 3번 연속. 30문제 정도를 전혀 틀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 정도 돼야 그 문법이 자기께 됐다, 익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덧셈 뺄셈 할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덧셈 뺄셈 못하는 사람 있어요? 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덧셈 뺄셈 다 하죠. 자, 덧셈 공식 우리 완벽하게 할 줄 알죠? 100자리 수도 편안하게 하잖아요. 256 더하기 326. 그거 뭐 암산으로 못할지라도 손으로 쓰면 자 100% 다 맞출 수 있죠. 덧셈의 정확도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영어 문법을 하나 익혔다면. 그래서 30문제를 전혀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정도까지 되면 그 문법을 익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되겠지, 많이 읽다 보면 되겠지, 많은 문장을 접하다 보면 되겠지, 많은 문장을 접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 자체가 일단 잘못됐어요.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한 문장을 딱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 뭔가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이해 안 된 거예요. 그 문장이 뭔가 깨림직한 게 있으면 아직도 그 문장이 잘 이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에서 제 문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비디오는 요걸 마치겠습니다. 원어민처럼 공부를 하겠다, 원어민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효율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의식적인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이라는 자산,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을 정말로 최대한 요긴하게 써서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루에 30분만 써도 모멘텀이 생깁니다. 정말 하루에 30분을 계속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네. 그 정도로 30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머리를 쓰지 않는다면 그 30분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겠죠. 자,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머리를 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방식으로 영어 공부한다? No! 안 됩니다. 네, KIB 잉글리시 김용범이었습니다.